말기암. 재산 포기? 전부 거짓이었구나. 소라의 떨리는 목소리 뒤에서 들리는 정자의 차가운 목소리. 재미있는 걸 발견했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박소라는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시골 작은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죠.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소라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소라가 밝게 웃으며 말하자 팔순이 넘은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소라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소라야, 넌 참 착하구나. 우리 같은 늙은이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아. 이런 일상이 소라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비록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 하나면 하루 종일 힘이 났거든요. 특히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시는 할아버지가 가끔 소라를 알아봐 주실 때면 마음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소라는 매일 같은 시간에 어르신들의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산책을 하며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젊은 시절에 어떻게 할머니를 만나셨어요? 소라가 물으면 할아버지는 흐린 눈을 반짝이며 50년 전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그런 순간들이 소라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 동료들은 가끔 소라를 걱정했습니다. 소라야, 너 같은 애가 여기서 평생 일할 거야?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면 안 되겠니? 하지만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저는 여기가 좋아요. 어르신들이 저를 필요로 하시잖아요. 그런 소라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연인 민수와의 결혼이었죠.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둘은 대학 동기로 만나 오래 사귀어 왔고 드디어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주말마다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의 어머니 김정자였습니다. 정자는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완고하고 까다로운 성격으로도 유명했죠. 민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힘으로 재산을 불려온 강인한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가끔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라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야. 남다른 기준이 있으시거든. 소라는 그때마다 민수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라는 며칠 전부터 긴장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소라야,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민수가 소라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지만 소라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상견례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한 달치 용돈을 모아 한복을 맞췄고 정자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고심 끝에 골랐습니다. 전통차 세트였는데 비싸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한 것이었죠.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소라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복을 입고 민수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소라는 계속 긴장했고 민수는 그런 소라를 위로하느라 바빴습니다. 소라야,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자신감을 가져. 정자가 사는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만 봐도 소라가 살던 작은 원룸 10개는 좋게 들어갈 크기였죠. 정원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집 전체에서 풍기는 위엄이 소라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정자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이지만 자세가 곱고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비싸 보이는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죠. 소라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소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정성입니다. 소라가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정자는 선물을 받아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민수가 그렇게 예쁘다고 했는데 실물로 보니 어떤가 싶네요. 첫 마디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소라는 당황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과찬입니다, 어머니. 식사 시간이 되자 정자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소라 씨는 뭘 하신다고 했죠?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라가 대답하자 정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보람은 있겠지만 돈은 별로 못 벌겠네요. 소라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보람으로 밥을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집에 가난한 며느리는 안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요. 그 말에 소라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대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라의 진솔한 답변에도 정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소라 씨,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현실을 봐야 합니다. 민수는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소라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어머니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민수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어머니와 소라 사이에 팽팽한 기류를 느끼며 애를 태웠습니다. 어머니, 소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시간을 두고 알아봐 주세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란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라는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얼음이 내려앉은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했지만 소라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소라야, 어머니가 처음에는 다 그러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정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소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정자가 자신을 받아들일 날이 올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믿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라는 다시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밝은 인사가 어제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해주었습니다. 소라야, 어제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더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소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소라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따뜻한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자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 주실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평소처럼 요양원에서 일하며 마음의 상처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는 여전히 주말마다 만났지만 정자 이야기는 되도록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라야, 큰일 났어. 어머니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데요? 무슨 일이에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말기암이래. 의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어. 소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차갑게 대했어도 연인의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아프신가 봐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소라의 진심 어린 걱정에 민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소라야, 고마워. 그런데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조용히 살겠다고 하셔. 민수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가족들에게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며칠 후 정자는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민수를 비롯해 조카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소라도 민수를 따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습니다. 다들 모인 이유를 알고 있을 거야. 정자가 담담한 목소리로 운을 띄웠습니다. 내가 큰 병에 걸렸다는 걸 말이지. 의사 말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래서 결정했어. 내 재산은 모두 처분하고 조용히 살 거다. 너희들한테도 기대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정자의 말에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연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정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것에 집착했던 것 같구나.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고 싶어. 정자의 조카 영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그래도 치료를 받으셔야죠. 돈이 문제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정자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여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봤어. 다들 같은 말이더라. 이제는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그 순간 소라는 정자의 표정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차분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까칠한 분이어도 이렇게 혼자 큰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가족 모임이 끝난 후 친척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 것을 소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수군거리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재산을 다 처분한다니 정말인가? 이모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돈 냄새가 사라진 집안에는 차가운 기류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저도 있잖아요. 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있어서 고맙다. 하지만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너는 내 앞길만 생각해라. 소라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이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말이죠. 정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아픈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소라를 잠깐 바라보더니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소라는 그 안에서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잘 이겨내실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라야, 어머니가 평생 혼자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 또 혼자 아픔을 견뎌야 한다니. 혼자가 아니에요. 민수 씨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소라의 말에 민수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라야, 어머니가 그동안 너한테 차갑게 대했는데도 이렇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소라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소라는 정자의 안부를 계속 물었습니다. 민수를 통해서 들리는 소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고 친척들의 방문도 뚝 끊어졌다고 했죠. 소라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정자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많은 분이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외로운 존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르신들을 돌보며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라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요양원 동료가 물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라야,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셔. 나를 시험해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소라는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시험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소라는 직감했습니다. 정자에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진심으로 정자를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정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남은 시간을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말이죠. 그리고 자신도 정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자의 병 선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평소처럼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민수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라야, 어머니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소라는 서둘러 요양원 일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자의 집에 도착하니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소라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소라야. 할 이야기가 있다. 정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마. 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한테는 이미 말했다.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지는 이 기간에 결정하겠다고 했어. 정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말이지. 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양원 일도 있었고 정자와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픈 어르신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양원 일을 그만두고 와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다. 하지만 내 스케줄에 맞춰야 해. 정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각오는 했겠지? 소라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소라는 서울 한복판, 대문만도 두 사람 키보다 큰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자는 소라에게 지하 1층의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이 방을 내가 쓰면 된다.
습하고 좁지만 불평하지 마라. 정자의 일정은 상상 이상으로 까다로웠습니다.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내 차부터 준비해라. 물 온도는 정확히 70도, 우린 시간은 3분이야. 한 번이라도 틀리면 다시 하는 거다. 정자가 엄격하게 지시했습니다. 첫날 아침 소라는 5시 30분에 일어나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물이 너무 뜨거워. 다시 해. 소라는 다시 차를 우렸지만 이번에는 너무 연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에서야 겨우 통과했지만 정자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차 우려드린 경험이 있다면서? 실력이 형편없네. 정자의 날카로운 말에 소라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오전에는 내 일을 하러 가되 오후 1시까지는 반드시 돌아와야 해. 1분이라도 늦으면 그날은 저녁 없이 지내는 거야. 정자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내가 맡아야 해. 가사도우미는 해고했으니까. 소라는 요양원에서 반나절만 일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1시 3분이네. 늦었어. 소라가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버스가 좀 막혀서. 변명하지 마라. 약속은 약속이야. 정자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없다. 그리고 지금부터 집 전체를 청소해라. 구석구석 빠뜨리지 말고. 거대한 저택을 혼자 청소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소라는 점심도 거르고 청소에 매달렸습니다. 정자는 가끔 나타나서 여기 먼지가 남았네. 화장실을 다시 닦아라며 지적질을 해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자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이 아이가 민수 여자친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친구 중 한 명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소라는 하루 종일 청소를 해서 옷이 더러워진 상태였거든요. 요양원에서 일한다면서? 돈은 얼마나 버는데? 다른 친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소라가 월급을 말하자 친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어머, 그걸로 어떻게 살아? 정자 내 한 달 용돈보다도 적네. 정자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내가 왜 이 아이를 시험해 보는지 이제 이해하겠지? 정자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정자는 소라에게 더욱 가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병원 갈 때 내가 운전해라. 면허는 있겠지? 소라는 면허는 있었지만 운전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운전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서. 그럼 연습해라. 내 차 긁으면 변상해야 하니까 조심하고. 정자의 차는 수입차였습니다. 소라의 1년 월급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차였죠. 첫 번째 병원 동행 날 소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도착했지만 정자는 내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운전이 왜 이렇게 어설퍼? 브레이크도 급하게 밟고. 병원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자는 소라를 진료실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의사와 단둘이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진료에서 웃음소리가 날 이유가 있을까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자는 상관없는 일이야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소라는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병이 맞을까? 집으로 돌아와서도 정자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준비해라. 내 입맛에 맞는 걸로. 하지만 정자는 소라가 만든 음식에 대해 늘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게 뭐야?
짜다, 싱겁다, 맛없다. 매번 다른 이유로 트집을 잡았죠. 다시 만들어라. 이딴 걸 어떻게 먹어? 정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소라는 이미 세 번째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정자가 겨우 만족할 만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몇 숟가락만 먹고는 배가 불러라며 그만 먹었습니다. 소라는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소라는 지하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은 아무리 치매가 있어도 소라에게 고마워했는데 정자는 왜 이렇게 가혹할까요? 하지만 소라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견뎌내야 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자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소라를 쫓아내려는 듯한 행동들이었죠. 하지만 소라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자가 치밀하게 계획한 시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자와 함께 산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소라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차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택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소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정자가 해고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 2회 청소를 맡고 있었습니다. 소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버틴 사람 없어요. 그동안 이 집에 몇 명이 왔다 갔는지 몰라요. 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도 조카딸이 와서 한 달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났어요. 그 전에도 친척 여자애가 몇 번 왔다가 다들 며칠 못 가서 나갔죠.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워낙 까다로우시거든요. 소라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저도 언젠가는. 글쎄요. 소라 씨는 다른 분들보다는 오래 버티고 계시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부인 기분이 나빠지면 정말 무서우시거든요.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소라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정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다른 사람들처럼 쫓겨나게 될까요? 며칠 후 정자의 조카 연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30대 후반의 세련된 여성으로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하지만 연희의 인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희구나. 잘 있었니? 정자가 반갑게 맞았지만 연희는 소라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분이 민수 오빠 여자친구세요? 생각보다 평범하시네요. 첫 만남부터 가시돋친 말이었습니다. 연희는 정자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라는 부엌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 진짜 재산을 다 처분하실 거예요? 좀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왜? 내가 뭔가 기대하고 있었니? 정자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연희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모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그때 연희가 소라를 향해 더욱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이모, 그 사람 정말 믿을만해요? 예전에도 병 핑계로 재산 정리한다더니 결국 다 자기 손에 쥐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소라는 과일 칼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연희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정자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연희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냐? 정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미안해요, 이모. 그냥 들은 이야기라서. 연희가 얼른 사과했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진 후였습니다. 연희가 돌아간 후 소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자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시험했다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의 병도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것이죠. 하지만 민수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소라에게 시큰둥하고 대화도 별로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소라야, 우리 결혼 이야기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소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널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 시간이 더 필요하시대. 그럼 제가 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라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라야, 어머니 성격 너도 알잖아. 마음을 바꾸시기가 쉽지 않아. 그날 밤 소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소라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소라는 우연히 정자가 전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정자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소라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아. 이번에도 다들 본심을 드러내겠지. 인간의 욕심이란 게 다 거기서 거기야. 정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 소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애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무리 착한 척해도 결국 돈 때문에 온 거잖아. 정자가 말하는 그 애가 혹시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확실하게 본성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지. 정자의 말에 소라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자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전화가 끝나고 정자가 나오자 소라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자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라는 요양원에서 일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가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소라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소라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큰 걱정이 있어 보여. 혹시 시어머니 때문이니? 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늙은이들은 다 보인단다. 사람 속마음이 다 얼굴에 나오거든. 할머니가 소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라가 하소연했습니다. 소라야,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야. 조금만 더 참아봐라.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소라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라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정자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자신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정자는 평소보다 더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준비했지?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내가 언제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했나? 소라는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에 정자가 된장찌개가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른 걸 준비할게요. 이미 만든 걸 어떻게 바꿔? 오늘은 그냥 굽는 게 낫겠어. 정자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소라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정자의 마음을 돌려야 했거든요.
그것이 민수와의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정자와 함께 산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소라는 매일 같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소라와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않고 어머니와만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죠. 소라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소라가 그런 사람일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돈 앞에서 본심이 드러나는 법이야. 정자가 무슨 말을 민수에게 했는지 소라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지 않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민수가 나가면서 소라에게 한 말이 그것을 증명했죠. 소라야, 우리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서두를 필요 없잖아. 소라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수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수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주말에 만나자는 약속도 계속 미뤘죠. 소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자의 시험은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민수의 마음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정자는 소라의 불안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민수가 바쁜가 보네. 연락이 없다면서? 정자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관심이 식으면 연락도 안 하지. 소라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정자의 괴롭힘도 갈수록 심해졌죠. 이제는 아예 트집을 잡을 거리를 만들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청소가 왜 이렇게 엉성하지? 물 온도가 어제와 다른데? 걸음걸이가 너무 시끄러워. 정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라를 질책했습니다. 소라는 점점 지쳐갔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어느 날은 정자가 일부러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내가 제대로 놓지 않았으니까 떨어진 거야 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소라는 무릎을 꿇고 깨진 찻잔 조각을 주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정자가 내 약이 없어졌다며 소라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내가 팔아먹은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일들이 많다던데. 결국 약은 정자의 침실 서랍에서 발견되었지만 정자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매일 밤 지하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그리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던 할머니들의 따뜻한 손길이 간절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밤 소라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창고로 가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소라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창고 안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커다란 금고가 하나 놓여 있었죠. 금고는 열려 있었고 안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던 정자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금고 옆에는 부동산 서류들도 쌓여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들, 아파트들의 소유권 증서였죠. 금고 안에는 금괴들도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괴들이 여러 개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또한 주식 증서들과 예금 통장들도 보였습니다. 정자가 말한 재산 처분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말기암? 재산 포기? 전부 거짓이었구나.
소라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한 달 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금고 안에서 발견한 수첩이었습니다. 정자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죠. 박소라 관찰 일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째 주 예상보다 순종적임. 하지만 아직 본심을 드러내지 않음. 둘째 주 불평 없이 일함. 하지만 계산적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셋째 주 한계점 테스트 필요. 더 강하게 압박해 볼 것. 넷째 주 찻잔 깨뜨리기 실험. 화를 내지 않음. 의외로 인내심이 강함. 다섯째 주 약 분실 누명 씌우기. 억울해하지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음. 순종적 성향 확인. 수첩을 읽으면서 소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한 달 동안 실험용쥐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정자의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었고 자신은 그저 시험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소라에 대한 의심 심어주기 성공. 아들도 결국 돈의 힘을 무시할 수 없을 것. 소라의 최종 반응 지켜볼 것. 소라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도 정자가 조종한 것이었다는 말인가요? 모든 것이 정자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소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거네. 소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말기암도 거짓, 재산 처분도 거짓, 심지어 민수의 마음 변화까지도 정자가 조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미있는 걸 발견했네. 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자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찾은 대로야. 내 시험의 마지막 단계지. 시험요? 저를 이렇게 속이신 게 시험이라고요? 소라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야. 그럼 병도 거짓이세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건강하기 그지없어. 모든 게 연기였다. 소라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봤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그럼 민수도 속으신 거예요? 민수는 몰라. 하지만 내가 조금씩 내 이야기를 흘려줬지. 내가 돈을 노린다고 계산적이라고 말이야. 정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정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본심을 알고 싶었으니까.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정자가 차가운 시선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소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떠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창고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한 소라는 정자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잔혹한 시험을 하는 것일까요? 어머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재미로 하신 건 아니겠죠? 정자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차가운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죠. 재미, 이게 재미있어 보여? 정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야. 생존이요?
소라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자는 금고 앞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앉아라. 내 이야기를 들어봐. 소라는 망설이다가 정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았지만 정자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거든요. 깊은 슬픔과 아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 정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살에 민수 아버지와 결혼했지. 그때 우리는 가난했어.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 정자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돈은 없었지만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줬지. 나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런데 민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그때 시댁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정자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가난한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고 했어. 소라는 정자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자가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 민수가 3살 때였지.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한다며 이혼하고 나가라고 했어.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알아? 정자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봐서 말이야.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지. 도움을 청해도 모른 척했어. 소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그때 내 곁에 남아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정자가 쓰라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조차 시어머니 말에 흔들렸지. 결국 나는 3살짜리 민수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했지. 식당 설거지, 청소, 파출부. 뭐든 했어. 민수가 자는 동안에만 일할 수 있어서 밤늦게까지 일했지. 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겨울에는 연탄을 떼서 난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연탄을 아껴 썼어. 민수가 감기에 걸려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줬지. 어떤 날은 밥이 없어서 민수한테는 라면을 끓여주고 나는 라면 국물만 마셨어. 정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수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지. 아이가 불안해할까 봐서. 소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민수를 혼자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정자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 운이 좋았지. 강남 개발 전에 땅을 샀거든. 그게 지금 재산의 시작이었어. 사실 처음에는 무작정 시작한 거였어. 청소 일을 하다가 우연히 들은 정보였거든. 정자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빼서 투자했지. 정말 위험한 도박이었어. 하지만 운이 따랐어. 몇 년 후 그 땅값이 10배로 뛰었거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지. 정자가 말했습니다. 민수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돈이 생기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 정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를 쫓아냈던 시댁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 친구들도 하나둘 다시 나타났지. 모두 돈 냄새를 맡고 온 거였어. 특히 시어머니가 가관이었어. 정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손자를 보고 싶다면서 예전 일은 다 잊자고 하더라고. 그때 느꼈지.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말이야. 소라는 정자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한 정자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깨달았어.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는 걸. 정자가 소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짜 사랑도, 진짜 우정도 모든 게 돈 앞에서는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민수 여자친구들을 모두 시험했어. 정자가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있었는데 모두 돈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더라. 어떤 애는 대놓고 헤어지자고 했고 어떤 애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어. 한 여자는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민수 몰래 말이야. 정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다들 똑같았어. 돈이 있을 때만 착한 척했지. 소라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자의 과거를 이해하면서도 그렇다고 자신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넌 달랐어. 정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포기하지 않더라. 민수가 차가워져도 재산이 없어진다고 해도 끝까지 남아 있었어. 저는 소라가 말하려 했지만 정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거든. 내가 진짜로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지 확인해야 해. 소라는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진짜 선택을 해봐야지. 정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참은 걸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거야. 소라는 불안해졌습니다. 정자가 또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뜻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정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내가 정말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어. 그날 밤 소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자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니 그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무엇일지, 과연 자신이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정자와의 진실한 대화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마지막 시험이 무엇일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자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오히려 소라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죠. 그런데 넷째 날 아침 정자가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겠어.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까 내도 참석해라. 소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험의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 정자의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를 비롯해 조카 연희, 조카 영수, 그리고 몇 명의 친척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정자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정자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죠. 다들 모였네. 고맙다. 정자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이야.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연희와 영수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혹시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소라가 우리 집에서 지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정자가 소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소라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 민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소라에게 너무 가혹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자는 손을 들어 민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정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내 전 재산은 소라에게 상속하겠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연희였습니다. 이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진심은 아니시겠죠? 영수도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이모, 너무 성급하신 결정 아닌가요? 소라 씨는 아직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요.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있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차분하게 모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놀랍지? 하지만 이게 내 최종 결정이야. 정자가 소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야,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라. 소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자의 마지막 시험이 이런 식일 줄 몰랐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자 옆으로 갔습니다. 연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모, 정신 차리세요. 소라 씨를 한 달 안 거 가지고 어떻게 전 재산을 줄 수 있어요? 연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요. 그래요, 이모. 영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이모의 친족이에요. 혈연 관계인데 어떻게 남남한테 재산을 줄 수 있어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언니, 너무 충동적인 결정이에요. 소라 씨가 좋은 분이긴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정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너희들 의견을 들을 필요 없어.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뭐예요? 저는 어머니 아들인데.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정자는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넌 지난 한 달 동안 뭘 했지? 정자의 질문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라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을 때 넌 어디에 있었어? 내가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도 내가 진짜 걱정한 건 내 건강이었나? 아니면 재산이었나? 정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병이 거짓말인 걸 알고도 떠난 건 너희들이야. 재산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하나둘 발길을 끊었지. 끝까지 남은 건 소라뿐이었어. 연희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건 소라 씨가 뭔가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계산적이었던 거예요. 연희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소라 씨가 이모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 분명해요. 한 달 참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도 한 달 동안 해봐라. 내가 소라에게 한 것처럼 괴롭혀 줄 테니까. 정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그때 소라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라에게 집중되었죠.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소라는 정자가 준비한 상속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재산을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정자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죠. 소라야, 무슨 소리야? 정자가 물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들어 정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 곁에서 살아가는 걸 선택하겠어요. 소라의 말에 거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 달 동안 어머니를 돌보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돈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신다는 걸요. 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찬 것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었어요. 왜 사람들을 믿지 못하시는지,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지 말이에요. 소라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자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소라야, 넌 지금 수십억 원을 포기하는 거야. 정말 괜찮아? 정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소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시는 것이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해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정자는 깊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죠. 소라야.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진짜로 내가 찾던 사람이구나. 연희와 영수, 그리고 다른 친척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라가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소라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하지만 정자는 이미 소라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정자는 소라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찾던 사람이 정말 있었구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자는 진짜 소라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소라도 정자를 진짜 어머니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라가 재산을 포기한 그날 이후 정자의 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정자는 소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소라 역시 정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죠. 그날 밤 정자는 소라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정말 후회하지 않아? 그 많은 돈을 포기하고 말이야. 소라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 진짜 소중한 걸 얻었는걸요. 진짜 소중한 거? 정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소라는 정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시는 것, 그게 세상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 같아요. 정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을 믿지 못했는데 소라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소라야, 나도 너한테 미안했어. 그동안 너무 가혹하게 대했지.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소라를 찾아와서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한 것이죠. 소라야, 우리 헤어지자. 민수의 말에 소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소라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 소라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소라야, 미안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민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아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정자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소라는 정자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요양원 일을 계속하면서 정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정말 모녀 같았죠. 정자는 소라의 요양원 일을 적극 지지했고 때로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정자가 소라에게 제안했습니다. 소라야, 우리 요양원에 가볼까? 내가 일하는 곳이 궁금해. 소라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어르신들이 어머니를 만나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요양원에 도착한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들이 소라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소라야, 어디 갔었니? 보고 싶었다. 우리 소라가 왔네. 얼굴이 밝아 보이는구나. 소라는 정자를 어르신들께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 어머니세요. 어르신들은 정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도 소라 닮아서 인상이 좋으시네. 소라 어머니, 딸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자는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소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부터 정자는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자도 어르신들과 친해졌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고 계시는 할아버지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죠. 할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정자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딸이 왔구나.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는 정자를 자신의 딸로 착각하고 계셨지만 정자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자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딸이 왔어요. 건강하세요. 소라는 그런 정자의 모습을 보며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 차갑던 정자는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자와 소라는 정말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소라를 정식으로 양녀로 입양했고 소라는 정자의 성을 따라 김소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수였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난 민수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소라야. 안녕하세요. 정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연락도 없이.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혼자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께 진짜 아들 노릇을 했는지 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라는 정말 순수하게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그런 소라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정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미안했어. 민수는 소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어머니 곁에 있어줘서. 그날부터 민수도 가끔 집에 찾아와 가족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어느새 77살이 되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소라와 함께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자는 소라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나 정말 행복해. 소라는 정자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처음에는 내가 돈을 노리고 온 줄 알았는데 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았어. 넌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걸 가져다 줬거든. 무엇을요? 소라가 궁금해했습니다. 정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야. 진짜 사랑 말이야. 조건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을 알려줬어. 그때 정자는 소라에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소라야, 이게 내 진짜 마지막 유언이야. 넌 내 딸이다. 진짜 딸이야. 혈연 관계가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내게 진짜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예요. 평생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꼭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정자와 소라는 요양원에서 계속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두 사람을 보며 항상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닮은 모녀네.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보기 좋아. 지금도 소라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정자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인 진정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말이죠. 그리고 때때로 정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소라야, 넌 내 자랑스러운 딸이다. 그렇게 소라와 정자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맺어진 모녀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